이게 원본이에요. 이렇게 채도가 높은 그림으로 맨 처음에 그려졌어도 레이어로 한번 깔아서 색깔 죽여주고 다른 것들로 이제 색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색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다. 완전 확 바뀌죠?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할 이야기는 레이어 합성 모드. 그 클립 스튜디오에서는 합성 모드라고 하는데 포토샵에서는 레이어 혼합 모드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영어를 번역하냐 이제 일본어를 번역하냐의 차이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뭔지는 알 거예요. 레이어의 창 위에 펼쳐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레이어 합성을 할 수 있는 모드가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클립 스튜디오를 쓰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요, 요거를 조금 알고 가시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딱 선으로 나눠놨는데 이게 이제 뭐냐, 사실은 이게 정렬이 아무렇게나 정렬된 게 아니고 순서가 있다는 거죠. 맨 첫 번째 것들은 통과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폴더 옵션에서만 나오는 메뉴입니다. 폴더, 레이어 폴더죠, 정확히는. 그래서 아마 평소에는 레이어 기준으로 했을 땐 여기서부터 나오고 있을 거예요, 표준부터. 그래서 일단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만 일단 알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어두워지는 보정이에요. 이게 첫 번째에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밝아지는 보정이에요. 이쪽에 있는 레이어 합성 모드를 사용하시면은 전부 다 밝아집니다. 자, 그리고 오버레이서부터 여기 나누기까지, 여기까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어두운 색을 바르냐 혹은 이제 밝은 색을 바르냐에 따라서 속성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보통 레이어 합성 모드를 쓸 때 말 그대로 레이어를 두 개를 겹쳐서 놓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지금 서로 밝기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상황에 따른 계산이 나오는 복잡한 수식의 합성 모드는 이제 요쪽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색조, 채도, 컬러, 휘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이제 3개의 3요소를 이용한 합성 모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첫 번째는요, 곱하기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레이어 합성 모드 중에 하나죠.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림자를 그릴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합성 모드입니다. 곱하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이론적으로는 색상 코드를 곱해서 만드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더 편할 거예요. 두 개의 반투명한 셀로판지가 있는데 두 개를 겹쳐 넣었을 때 이게 색이 합쳐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제일 편안합니다. 두 개의 색이 섞이게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속성이 있죠. 곱하기는 여러분들이 무슨 수를 써도 무조건 어두워지게 되어 있는 합성 모드예요. 만약에 내가 초록색 물체에다가 파란색 그림자를 넣고 싶다 했을 때 내가 파란색을 이렇게 살짝 발라주면은 파란색이 조금 섞이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림자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한 모드입니다. 이거 실제로 바른 색깔은 이겁니다. 곱하기의 특징은 무작정 색을 곱하고 무작정 겹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밑으로 갈수록 채도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도가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이 색깔이 조금 더 원색에 가까운 색깔이고 이쪽이 약간 더 회색계로 나올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 곱하기로 제가 선택을 해놨죠. 곱하기는 무작정 계속해서 어두워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색깔을 갑자기 넣어버리면은 까맣게 타버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 밝게 쓰는 게 원칙이에요, 곱하기를 사용할 때는. 그래서 약간 밝은 색깔로 이렇게 치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색깔이랑 위에 있는 색깔이랑 합쳐지니까 조금 더 적당한 어두운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은 좀 더 편하게 그림자 색깔을 찾아줄 수 있죠. 여기보다도 여기가 살짝 회색계가 나오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그림자가 나온다는 느낌도 많이 들죠. 그래서 곱하기만 가지고 그림자를 표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딱 그 다음에는요, 비교 밝음. 이것도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까지 자주 쓰이는 건 아닌데요. 언제 많이 쓰이냐면은 약간 뽀샤시 효과 줄 때 좋아요. 일단 비교 밝음이 무슨 기능이냐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색을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보죠. 만든 다음에 아무 색깔이나 하나 칠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칠해봤을 때 보면은 아무것도 안 바뀌죠, 지금 봤을 때.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어두운 데다가 칠하면은 확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비교 밝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칠한 쪽 레이어랑 요 밑에 있는 요 레이어랑 동시에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가지고 더 밝은 쪽을 보이게 해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칠을 했는데 밑에 있는 색깔이 더 하얀색이면은 얘가 일을 못합니다. 안 드러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칠을 했는데 밑에 있는 색깔보다 내가 칠한 색깔이 훨씬 더 밝은 색깔이야. 그럼 얘가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쓰냐 하면은 선 색깔을 보정하거나 뽀샤시 효과를 줄 때 많이 씁니다. 전체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놔요. 지금 레이어 2개입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상태에서 얘한테 블러 효과를 조금 줍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거 하얀 색깔은요, 원래 있던 영역보다 좀 더 멀리 갈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컬러를 비교 밝음으로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 빛이 주변 색깔보다 밝으면은 요가 뽀샤시가 올라오고, 만약에 어두운 색깔인 경우에는 여기에 영향을 하나도 못 미치죠. 밝은 색깔에만 영향을 미치니까. 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뽀샤시 효과 주면서, 특히 선화는 우리가 까만색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까만색에는 무조건 들어가곤 하거든요. 이렇게 까만색 착색을 되게 잘 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선화가 굉장히 세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너무 세게 넣으면 좋지 않고 그냥 조금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차피 뽀샤시 효과 넣을 거면은 다른 밝은 레이어 많은데 그거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너무 셉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과하잖아요. 그쵸? 상대적으로 비교 밝음은 원래 있던 색깔을 약간 뭉개준다는 느낌에 가깝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뽀샤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 말뜻이 뭐냐면 빛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명을 쓰는 거랑 거의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내가 이 초록색에 빨간색 조명이 올라왔을 때 무슨 색깔이 되는지 알고 싶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빨간색 조명을 이렇게 살짝 써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요 밑에 있는 색깔이랑 얘가 딱 정확하게 색의 원리에 입각해서 섞이는 면이 있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조명 계산법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가산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물체가 있을 때 주변에 약간 노을진다든지 하면은 약간 더 빨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초록색을 쓰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럴 때 내가 가산 레이어를 한번 이렇게 엎어보면은 이런 색깔이 나오겠구나 하고 내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걸 다 하나하나 찝으면서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산 레이어는 실제로 그림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레이어고, 여러분들이 색 계산을 쉽게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일반적인 컬러인데 여기 피부색 같은 게 좀 더 보라색 조명을 받는다면 무슨 색깔로 바뀔지 알고 싶어. 그러면은 더하기가 제일 좋다는 거죠. 참고로 여기다가 보정으로 바르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애초에 밑색을 바를 때부터 색을 바꿔놓고 싶을 때 요걸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라색 조명을 받았을 때는 얘가 피부색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이거는 그림이 셀식이니까 이렇게 금방 되는 거지, 보통 이런 데서는 이렇게 스포이드로 해가지고 바로 보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정 단계에서 쓰긴 어려워요. 근데 일단은 내가 맨 처음 밑색을 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색을 발라놓고 나면은 이런 색깔을 쓰면 되겠구나 하고 계산이 나오죠. 그럼 그걸 다시 스포이드로 찍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밑색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색 계산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발광. 더하기 발광도 똑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하기는 실제로 조명을 쏘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손전등을 가져와서 손전등 위에다가 셀로판지 붙여가지고 야 이렇게 여기다가 한번 쏘여보자 하고 이제 쏘여놓았더니 그런 색깔이 되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더하기 발광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더 강한 플러스 알파가 붙은 거예요. 채도도 엄청 높고 완전 조명이 빠방빠방해. 약간 이제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더하기 발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하기 발광이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랐을 때는 되게 세다고 느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더하기 발광을 보정으로 쓸 때는 생각보다 약해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불의 느낌을 내가 좀 이렇게 놓고 싶다고 했을 때 막상 발라보면 생각보다는 착색되는 정도? 확 빛난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빛 색깔이 적용이 된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더하기 발광으로 바꾼다, 여기서부터는 색이 정말로 막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자, 다시 한번 비교해볼게요. 이게 더하기일 때는 약해요. 보이죠? 더하기는 그냥 일반 조명에 가깝다면은 더하기 발광은 좀 더 강력하게 올라오는 조명의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그 다음 거는 보정계의 갓. 오버레이. 오버레이야말로 우리가 보정에서 제일 많이 쓰는 합성 모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의외로 오버레이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게,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일단 바르면 어두워져, 일단 바르면 밝아져. 둘 중 하나다 보니까 알기 쉬운데, 얘는 조금 주체가 안 된단 말이죠. 어떨 때는 밝아지고 어떨 때는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버레이를 약간 너무 오버해서 쓰다가 또 이 그림을 태워 먹기도 하죠. 자, 오버레이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버레이 같은 경우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밝기를 봤을 때 딱 반절 있죠, 반절. 반절 기준으로 기능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반보다 밝으냐, 반보다 어둡냐. 한번 이 상태에서 그려볼게요. 표준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걸 오버레이로 바꾸면은 존재감이 없죠. 중간색일 때는 아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둡게 하면 어떻게 되죠? 탑니다. 그러니까 오버레이는 어두운 색깔로 들어가면은
진하게 하는 기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약간 쨍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채도가 조금 높아지면서 밝은 건 잘 안 바뀌고 어두운 건 더 어두워지는 그런 타는 기능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전체적으로 밝기를 올려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여기 스크린 레이어랑 조금 비슷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스크린 쓰는 분들 있으면 사실 오버레이를 같이 써도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다? 밝기가 중간에서 높으면은 밝게 만들어주고 중간보다 어두우면은 어둡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오버레이 기능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일부러 회색만 발랐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색을 조금 추가해준다면 약간 전체적으로 색을 이렇게 깔아주는 느낌을 이제 가져가 줄 수 있는데, 이때 이게 곱하기랑 조금 다른 게, 곱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채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회색계로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오버레이는 채도를 높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색이 살아있는 느낌을 여전히 유지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그림에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불꽃이 있으니까 약간 빨간기를 넣고 싶다고 해봐요. 그럼 사실 곱하기를 이용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은 색깔을 조금 유지하면서도 빨간기를 전체적으로 살짝 얹어줄 수 있다는 거죠. 차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빨간기가 남아있는 오버레이랑 이렇게 약간 회색을 깔은 것처럼 보이는 곱하기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가 조금 더 채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오버레이를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전체로 깔아버리면요 또 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채도가 너무 높기만 하면은요 그림이 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넓은 영역으로 쓸 때는 곱하기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곱하기가 조금 더 무던하게 그림이 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딱 어두움만 만들어준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영역에 사용을 할 때는요, 오버레이보다는 다른 걸 사용하거나 혹은 오버레이를 쓴다고 하더라도 좀 약하게 사용하거나 하면 좋습니다. 밝은 색으로도 한번 써볼까요? 밝은 색으로 쓰면은 약간 공기감이 있는 느낌 주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죠. 전체적으로 색깔을 유지해주면서 그러면서 약간 빨간기를 얹혀줄 수 있는 그런 보정이 되죠. 그러면은 색을 죽이지 않고도 전체적으로 빨간 기운이 돌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소프트라이트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보정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채도를 많이 안 올려요. 그러니까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색으로 함부로 이렇게 써버리면 탔죠? 여기 보면은 너무 색이 과하게 어두운 파란색이 됐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반면에 소프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덜 부담스러운 컬러를 많이 내주죠. 그래서 소프트라이트도 약간의 보정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의 약한 버전 정도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프트라이트의 제일 많은 사용법은 보통 공기감을 낼 때 많이 써요. 왜냐면 오버레이로 비표현을 하면은 너무 과해질 때가 간혹 있는데 너무 파란 조명을 이렇게 씌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소프트라이트로 하면은 약간 희뿌연 느낌이 좀 더 잘 나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러운 조명감이 생겨요. 오버레이로 할 때보다. 조금 더 현장감 있는 빛감이 나와요. 그러면서 채도도 좀 더 적당히 올리려면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비표현을 하고 싶을 땐 소프트라이트가 좀 더 좋습니다.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까는 것도 오히려 오버레이보다 얘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소프트라이트로 빨간색을 좀 전체적으로 발라보면 봤을 때 좀 탄다는 느낌이 덜하죠? 요게 오버레이의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소프트라이트로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러워, 그쵸? 그래서 보통 소프트라이트는 이렇게 아예 화면 전체를 이렇게 깔아놓는 용도로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제외 레이어입니다. 생각보다 제외 레이어 쓸 때가 많아요. 자, 제외 레이어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색을 뒤집어버리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제외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컬러 하나만 찝어서 발라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강하게 놓을수록 보면 색이 아예 뒤집어져 버리죠? 색반전하는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조금 독특한 무드를 만드는 데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이전에 맨 처음에 베이스가 요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되게 무던한 그림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제외 레이어를 딱 발라주면은 갑자기 감성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만들어줄 수 있죠. 자,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외 레이어를 좀 약하게 쓰면은 이 색이 약간 이렇게 물이 빠진 정도의 컬러가 나와요. 이렇게 물이 빠지면은 왠지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 들죠. 만약에 내가 제외 레이어로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약간 오래된 사진 같은 느낌도 낼 수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이 인스타 보정 얘기도 하셨는데 맞아요. 인스타 보정도 약간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인스타 보정할 때는 약간 이거를 분홍색 계통으로 바꿔가지고 쓰기도 하죠. 약간 이런 느낌?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말하길 미세먼지 보정이라고 하죠. 그거가 이제 이 제외 레이어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요거를 약간 이렇게 채도를 일단 물을 좀 빼놔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면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외 레이어가 이럴 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이렇게 채도가 높은 그림으로 맨 처음에 그려졌어도 제외 레이어로 한번 깔아서 색깔 죽여주고 다른 것들로 이제 색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색을 좀 더 올려줄 수 있다. 완전 확 바뀌죠? 자, 마지막으로 통과 레이어.
이거 생각보다 실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보정을 막 넣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내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빛 효과를 막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색상 닫지 같이 굉장히 밝은 색깔로 넣었는데 막 이게 빛 효과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맞나? 원래 색상 닫지가 이런 효과였나?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바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몰라 심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이제 했는데 바깥으로 꺼내보면 이게 원래 색상 닫지 효과죠.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표준 폴더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색상 닫지 효과가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표준 레이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과로 바꿔줘야지 다시 원래대로 자기가 원했던 색상 닫지 효과가 나와요. 생각보다 이거 실수 되게 많이 하시니까 여러분들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합성 레이어를 넣을 때에는 폴더가 통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색상 닫지 안에 표준 레이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는 색상 닫지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